안녕하세요, 조슈팡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통계 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홍콩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전세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으로는 0.778명입니다. 한 명이 채 되지가 않죠. 합계 출산율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로 규정한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합니다. 다른 조건들을 모두 제외하고 통계학적으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결혼하니까 아이를 2명을 낳아야 지금의 인구가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2022년에는 0.778명이고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출산율이 가장 높고 부산하고 서울은 평균 출산율에 못 미칩니다. 심지어 서울 쪽을 살펴보면 성동구가 그나마 제일 높고 관악구에서는 0.474명으로 출산율이 아주 완전 초박살나게 절망적이에요. 그럼 출산율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출산율이 국가의 규모와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젊은 인구가 낮아지면 실제로 일을 하는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계속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포함한 비노동 인구는 증가하기 때문에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경제적으로 청년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낮다라는 말은 우리의 노동 인구가 다른 나라보다 낮아져서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언제든 뒤처질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38개의 OECD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59명인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0.778명이니 평균의 절반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애를 낳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혼인율도 매년 마찬가지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022년 기준 만 30살 남성의 미혼율이 무려 92%고요. 만 35살의 미혼율이 반이 넘지를 않습니다. 여성을 살펴보면 만 30살 기준으로는 미혼율이 83%예요. 보통 만 35살이 되어야 혼인율이 51%로 2명 중에 1명은 결혼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통계를 내보면 처음 결혼하는 나이인 평균 초혼 연령 또한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남자는 33.72세, 여자는 31.26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초혼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결혼을 늦게 하니까 첫 아이를 출생하는 초산 나이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래도 20대 후반에 분포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32세가 넘습니다. 이러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공화국에 있다고 말하는 한 인구학자가 있는데요.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모두 도시국가들 뿐이라고 해요. 마카오와 홍콩, 한국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많이 닮아 있는데요. 하지만 마카오와 홍콩은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영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높은 인구 밀도와 그에 따른 극심한 경쟁이 초저출산의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서울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살고 있는데 서울에 모인 이들끼리 경쟁이 심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을 미루거나 혹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한국은행 또한 최근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한국의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6%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도권 인구 비중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해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는 양육 부담 비용과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자녀 양육에 얽매기 싫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가 뒤를 이었는데요. 이렇게 남녀를 막론하고 금전적 비용 부담이 출산 기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집이 비싸고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아이를 낳을 엄두 자체를 못 내고 있는 것이죠. 또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부모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도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 추세이기도 합니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 아시아 국가인 일본, 중국 등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들 또한 저출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별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에 따라 세계 경제가 크게 바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저 조시팡은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어떠한 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시팡이 잡지식의 조시팡이었습니다. 조시팡이 잡지식